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무조건 보십시오. 수십 배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적더라도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91년, 1997년, 2008년 바로 경제위기죠. 그리고 2022년 드디어 하늘이 준 인생 최고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못 올 기회를 폭락으로 위안이나 삼고 자산이 떨어졌다고 낙심만 하실 것입니까? 아직 바닥은 멀었으며 그만큼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말 환영 전화 주십시오. 이것을 무조건 보십시오. 곧 수십 배 떼돈 벌 기회가 옵니다. 자,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모든 자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부동산 투자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8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자도요, 경제를 좀 점검해야 돼요. 먼저 물가입니다. 자, 미국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이거를 꼭 챙겨 보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금리입니다. 자, 미국, 한국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성장, 미국 분기별, 한국 분기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요. 자, 환율, 미국과 한국 원달러 환율을 꼭 알아야겠죠. 주식, 미국과 한국 다른 나라 필요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점검하세요. 집값, 자, 미국 집값이 지금 아주 가파르게 추락하는데, 자, 우리나라 집값은 먼저 빠졌죠. 시세, 특히 시세가 중요해요. 급매, 분양, 미분양이 얼마나 나느냐, 또는 이번 주 주간 시세라고 나와요. 주간 시세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KB, 리브온,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R 부동산 114, 닥터아파트 이런 데서 시세를 제공합니다. 정책, 규제 완화, 부양책.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 바로 이 8가지. 자, 그렇다면 부동산 상투장과 바닥장 징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 징조 내가 완벽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먼저 꼭지장, 작년에 못 받은 사람들 잘 봐보자고요. 소외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 뛰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올라갔던 것들이 뛰면 꼭 꼭진 거예요. 비아파트, 아파트도 아닌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줍니다. 그리고 소형보다 대형이 막 폭등을 해요. 또한 지방, 소도시, 그동안에 움직이지도 않았던 곳들이 막 뛰고 있어요. 급등. 고분양가, 분양가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다주택자, 투자자가 감소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실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꼭지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정부 규제가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작년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최고조였어요. 해외 집값이 이제 하락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나라들이 많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유럽 이런 나라들의 집값이 몇 군데라도 떨어진다면 그건 이상한 징조인 거예요. 그럼 알아차려야 돼요. 자, 이제 바닥 징조는 이번에 이제 돌아올 거니까 아주 중요하네요. 언제가 바닥이냐? 이 신호가 나와야 바닥이에요. 강남 똘똘한 아파트가 가장 먼저 반등하는데, 뭐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반등이에요. 많이 빠질 거예요 앞으로. 지역별 대장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다가 한 최소 1년에서 2년 떨어지다가 반등. 자, 거래 증가, 거래량이 바닥에서 막 증가하고 있어요. 소형 평형이 반등해요. 주로 소형부터 뜁니다. 자, 지방 소도시 집값이 계속 추락을 해요. 지방 소도시 집값이 계속 바닥치고 추락한다는 것은 바닥 흐름이에요. 유망단지도 미분양이 나요. 3기 신도시가 미분양이 나거나, 서울에 경쟁률이 있을 만한 곳들이 미분양이 나거나,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지금 완화되고 있죠, 하나씩. 그런데 그것만은 안 돼요. 부양책을 써야 돼요. 부양책. 부양책이란 말은 집을 여러 개 잡아도 주택수로 포함시키지 않겠다. 뭐 미분양 여러 개 잡아라. 뭐 여러 가지 아주 혜택을 주는 거죠. 해외 집값 연동, 다른 나라 집값이 올라가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나라도 뛸 가능성이 있죠. 하락장 3억 수익률 비교, 갭투자, 분양, 빚투자, 실거주. 자, 여러분들 이제 하락장에 똑같은 3억을 투입했어요. 제가 이거 또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자, 갭투자가 제일 많이 돈을 벌어요. 그 다음이 분양입니다. 물론 분양은 최고 분양이라는 곳이에요. 아무리 좋은 분양도 갭투자를 못 이겨요. 폭락장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주를 하는데 빚을 내서 거주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 다음에 바닥장에서 거주를 하는데 빚을 아예 안 내고 거주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볼까요? 먼저 갭투자. 실거주 폐지되면 하락장에 조정 투과지역 다 해제되니까 그런 것들은 갭투자만 해도 비과세예요. 자, 강남,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경기중심, 그 다음에 지방중심 순으로 수익률. 자, 3억 지금 매입 3억 투자했다고 그랬죠. 자, 15억이 8억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8억은 22억으로 가는데 이 8억 3억이면 잡아요. 얼마를 봅니까? 3억 갖고 14억의 차익을 거두네요. 자, 분양, 전매 축소, 특급 지역 전매 제한 6개월에서 1년으로 확 줄어버릴 거고 주요 지역은 강남이 제일 분양이 좋아요.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서울의 대단지, 3기 신도시의 중심 지역, 그 다음에 지방의 중심 이런 곳들이 많이 먹는데 수익률 볼까요? 자, 8억짜리 분양했다고 치자고요. 보통 3억, 4억이면 8억 분양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6억까지도 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8억이 뛰었으니까 3억 분양받아갖고 8억 차익이 생겼네요. 이건 분양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분양권 미분양, B2, 거주. 이번엔 빚내서 실거주.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거야.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지역 매입했어요. 대신에 빚을 좀 내요. 8억이 4.5억이야. 나는 3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1.5억을 대출을 받은 거네요. 결국 11.5억으로 가가지고 자 3억으로 잡았는데 1.5 대출 받아갖고 결국 7억 차익을 거뒀어요. 그런데 같은 거주라도 자, 실거주 매입했어요. 자, 살고 있는 유망지역을 매입해야겠죠. 그런데 5.5억이 3억 그대로 3억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아까보다 더 낮은 걸 잡을 수밖에 없죠. 왜? 빚을 못 내니까. 자, 5억 차익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실거주도 5억, 얘는 7억. 분양받은 것은 8억. 갭투자는 14억. 놀랍네요. 자, 이번에는 3천만 원 가지고 7억 벌었다. 자,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실거주. 자, 3천만 원 실거주. 이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또 와요, 이런 기회가. 돈이 많다고 나는 돈 없는데 무슨 돈 버냐고. 머리를 쓰지 않으니까 못 벌죠. 연구를 안 하니까. 제가 밥을 먹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2013년 3천만 원 실거주. 자, 옛날에 소형 구축 빌라 5대. 이게 3천만 원이면 샀어요. 싼 것들. 이거 실거주한 사람들. 매매가 3천만 원, 투자금 3천만 원. 자, 결국은 좀 올랐다고 쳐요. 2천만 원. 2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3천만 원.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자, 분당구 구미동의 까치 대우 21평이 3천만 원이면 전세 끼고 잡았어요. 뭔 말이냐? 매매가가 2.4억인데 전세가가 2.1억이야. 3천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잡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 이 2.4억짜리가 투자금은 3천만 원인데 9.4억으로 뛰어버렸어요. 실제로 다 거의 다 이렇게 뛰었어요. 차익이 7억이야. 누구는 2천만 원 버는데 누구는 7억을 벌어. 자, 뭐 돈 없어서 못 번다고요? 돈을?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못 버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데. 자, 2013년에 그럼 이것도 보자고요. 자, 2.4억으로 실거주했어. 뭐를? 이거 분당구 구미동 21평. 갭투자를 안 하고 그냥 실거주 그대로 했습니다. 돈이 이 사람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3천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2.4억이 있었던 거야. 자, 매매 2.4, 투자 2.4. 그런데 9.4억으로 올라갔네요. 투자금 2.4억. 7억 똑같이 벌었네요. 근데 이 사람은 3천만 원 갖고 7억을 벌었어요. 세금도 안 내. 이 사람은 2.4억 갖고 7억을 벌었는데 이것도 많이 번 거죠. 그렇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자, 보세요. 2.4억이 있다면 왜 이걸 잡아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33평 2.4억이었으면 갭 투자를 합니다. 매매가 6.4억이었는데 전세가 4억이면 잡잖아요. 투자금 2.4억이네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이걸 실거주 안 하고 이걸 투자했더니 무려 23.4억까지 올라가가지고 차익은 21억이야. 자,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아파트를 잡아야겠다. 갭 투자를 해야겠다. 그것도 실거주보다는 더 비싼 걸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겠다. 실거주를 하더라도 본인이 능력만 된다면
대출을 끌어당겨야겠다. 자, 이제 폭락장에 돈 버는 방법 4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서울 인접 지역의 갭 투자 또는 빚을 내갖고 실거주. 왜? 실거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입, 서울이 1번, 서울 인접의 경기도. 그리고 전국에서 많이 떨어진 명품 아파트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수익률 순서는 아까 말했듯이 갭투, 빚투 실거주, 빚 없이 실거주 순서예요. 방법, 폭락장에 반드시 상급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하세요. 한마디로 상급지 서울 같은 데를 잡아라. 갭투자로. 두 번째, 3기 신도시 서울 분양권 미분양. 이것도요. 지금 분양권 미분양은 안 좋지만 폭락장에는 얘들도 엄청 뜁니다. 자, 매입 서울 유망 대단지, 3기 신도시 유망 지역 또는 전국의 유망 대단지. 수익률 순서는 서울 유망, 3기, 경기 유망, 전국 유망 순으로 분양권 미분양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방법, 폭락장의 지역별 명품 분양권 미분양을 매입하세요. 이거는 장점이 계약금 5% 10% 갖고도 매입할 수 있고요. 도중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팔 수도 있어요. 언제? 하락장에. 세 번째 방법 알려줄까요? 상급지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기. 자꾸 매입만 할 게 아니라 내 걸 던져버리고 훨씬 많이 떨어진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지금 매도, 바닥 고가 배수 이게 가장 좋기는 해요. 수익률이 최고죠. 무주택이라는 불안감이 있어도 지금 매도하는 게 그래도 점점 떨어질 텐데 바닥에 매도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 과정이나 바닥에 아예 매도하고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장 갈아타기. 자, 어찌됐거나 지금 매도해서 바닥장에 매수하던가 아니면 좀 더 떨어졌어도 하락 과정에서 매도하고 바닥장에 갈아타던가 아니면 바닥까지 그냥 끌고 갔다가 내 거 던져버리고 더 많이 떨어진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던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됐든 수익은 높습니다. 물론 1번이 제일 높고 그 다음 2번이 높고 그 다음 3번이 높겠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녀 매입, 자녀 이름으로 매입하라 이 말이에요. 성인일 경우 추가 매입 또는 본인이 2주택 만들면 어때요? 일시적 2주택도 있는데 금매도 하나 잡고 집으로 안 들어가는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보유주택 외에 다주택이 되더라도 추가로 매입하세요. 이때 안 잡으면 언제 잡아요? 이때 현금을 쏴야지. 자녀 현금 증여 후에 자금에 맞게 아파트 추가 매입. 자, 본인 혹은 바닥장에 자녀 이름으로도 분양권 미분양 잡으면 돼요. 네 가지나 있네요, 무려. 자, 이제 10년 상승 후에 5년 하락 기회가 옵니다. 2022년이 변곡점이었어요. 보세요. 91년에 이게 일본이 추락했을 때인데 하필이면 이때 일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폭락을 해봤어요. 그래프 보세요.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10년간 뛰었어요. 8년 떨어지고. 자, 그러다가 떨어지네요. 이게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2013년까지 무려 5년이나 떨어졌는데 2기 신도시 물량이 터지면서 더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번에 보자고요. 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뛰었어요. 자, 꼭지 2022년에 찍고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침체기 5년 갈 것 같아요. 왜? 지금 또 경제가 위기죠. 1기, 2기, 3기처럼. 더군다나 3기 신도시 물량이 폭탄처럼 터져요. 거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5년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이 준 기회 아니에요? 10년 상승 후에 5년 하락. 2022년은 또 다른 변곡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경제위기, 장기 침체를 반드시 부자의 기회로 만드세요. 자, 경제위기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동산만 부자가 되겠어요? 먼저 경제위기 이전에 돈 버는 방법도 있어요. 약 30%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바로 달러, 금 또는 현금 보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300 또는 1400에 매입을 하면 위기 때 1600, 재수가 좋으면 1900까지도 뛸 수 있어요. 1달러당. 자, 금은 1g당 네이버에 찍으면 74,000원 정도 돼요. 자, 위기가 되면 거의 9만 원이나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30% 벌잖아요. 원하는 저축하면 됩니다. 자, 이제 경제위기 과정상 지금은 경제위기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경제 침체 과정입니다. 왜?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떨어지는 쪽으로 관심을 둬요. 주가가 떨어져야 먹는 거 바로 ETF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코덱스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배로 먹는 거예요. 얘는 참조 기관의 인버스를 얼마나 사는지 레버리지를 얼마나 사는지 외국인은 코스피를 얼마나 사고 파는지 이걸 보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 인버스를 사는 건데 조심할 점이 있어요. 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인버스가.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때 투자하는 거, 바닥 때 무려 수익률 300%예요. 즉 경제위기 이전에 투자하는 달러 금은 30% 수익률, 경제위기 과정에서 투자하는 인버스 또는 인버스 2 곱하기는 100% 수익률, 경제위기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일이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300% 수익률. 뭘 투자하면? 먼저 부동산, 상급지, 갭투자, 빚투자, 실거주 순으로. 부동산이 제일 많이 벌어요. 주식보다 더 법니다. 명심하세요. 부동산이 많이 폭락하면요, 주식보다 더 벌어요. 자, 주식은 반드시 우량주만 하세요. 펀드를 한다든가 코스피 추종 펀드, 삼성전자 우량주, ETF에서 레버리지라고 있어요. 2 곱하기짜리. ETF 레버리지는 아까 인버스처럼 경험 있는 사람만 하세요. 가상화폐도 괜찮아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가상화폐 우량주가 많이 빠졌다.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이 막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 그럼 얘들도 엄청나게 폭등할 거예요. 이제는 전국 최고 지역으로 접근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은 곳에 4분의 1의 돈만 있으면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압구정 40억까지 갔었죠. 10억만 있으면 압구정 가능합니다. 자, 20억? 잠실 20억? 5억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고요. 왜? 이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40억짜리가 떨어지면 20억이든 떨어질 거 아니에요. 40%는 기본이고 50%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20억은 갭투자 10억이면 잡잖아요. 이번엔 20억짜리 떨어지면 10억. 갭투자 5억이면 잡잖아요. 뭐 5억이 아니라도 4억으로도 잡죠. 제 말 틀렸나요? 항상 4분의 1로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건 딴 나라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돈 되는 대로 여기 준비하세요. 압구정 반포가 1등입니다. 앞으로 미래도 여기는 100억이 넘어갈, 몇백억이 넘어갈 곳들이에요. 두 번째 청담 삼성 한강 라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용산에 뭐 이천동이라든가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네 번째, 그다음 대치 개포 여기도 엄청난 곳이죠. 자, 잠실 신천 송파구 잠실 신천, 그다음에 서초 방배 목동 여의도 수서 일원 흑성 노량진 접근하세요. 자, 6구 2저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금리, 기준금리 3%대, 대출은 8%대예요. 고환율 1달러 1440원까지 왔네요. 고물가 9월달 우리나라 5.6%예요. 고유가 경유 기준으로 1864원. 고임금 2023년 9620원, 이제 만원을 넘어갈 거예요. 5% 상승했죠. 고실업 88만 9천 명 증가, 비경제 인구 1587만. 아무튼 지금 이 6가지 때문에 경제가 아주 앞으로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저성장, 경제성장률 진짜 중요한데 2022년 3분기 0.3%, 2분기 때 0.7이었는데 3분기 0.3%.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0.77명이에요. 둘이 결혼했으면 2명을 낳아야 하는데 0.77명. 물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마지막으로 거래가 안 되면 집값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특히 호갱노노 보지 마세요. 호갱노노의 최대 약점은 거래가 안 되면 그대로 있어요, 가격이. 왜? 안 좋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요즘 거래 안 되잖아요. 매수자가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지. 뭐 매도자가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됩니까? 그래서 호갱노노는 완전 꽝이에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 아, 안 떨어졌네? 뭘 보느냐? KB 시세 보세요. 걔들은 이렇게 매물에 따라서도 움직이니까. 아니면 네이버를 차라리 보던가. 자, 최고가 10억. 최고가 같은 10억이에요. 거래가 얘는 이루어진 거고 안 이루어진 거. 매물은 10억이라면 11억부터 8억까지. 초급 매도 있고. 10억 똑같아요. 그런데 실거래가 이루어진 거 7억. 매수자가 거래돼서 얘는 7억으로 딱 찍혀요. 아, 얘 3억 떨어졌네. 그런데 얘는 매수자가 없는 바람에 그대로 10억으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안 떨어진 것으로 착각. 시세, 얘 7억으로 찍혀 있잖아요. 무려 3억이나 하락. 대단지 거래, 오히려 하락을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얘는 거래량이 있다는 것은 좋은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떨어졌지만 좋은 아파트고, 얘는 10억이 그대로 있어, 몇 달째. 버티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예. 안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데 안 좋으니까 거래가 안 돼요.
금액만 높게 걸쳐 있지.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는 여기 보면은 아예 부동산이 아주 위험한 뻥하고 터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네요. 앞으로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돈이 많으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적더라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돈이 많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3천만 원 얘기해 드렸잖아요. 연구하세요. 감사합니다.